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푸드포체인지의 노민영 상임대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창직과 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그 창직 사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창직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저는 이제 푸드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창직해서 오늘 그 사례를 발표하러 나왔습니다. 푸드에듀케이터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창직입니다.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인데요. 일단 이제 푸드에듀케이터를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에 관련된 것을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식생활 교육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도 이런 식생활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영양교사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먹거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가르칠 때 영양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우리가 소비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건강,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폭넓게 그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전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푸드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푸드에듀케이터가 되려면 여러 가지 먹거리와 환경, 농업, 경제,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자적인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에듀케이터라는 그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친 푸드에듀케이터들이 지금 저희 이제 사단법인 푸드포체인지라는 단체에서 한 20명 정도의 푸드에듀케이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직업을 제가 이제 창직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대학교 때 그 음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통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통계학을 이제 제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해서 전공을 통계학을 선택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조금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뭘까? 고민에 빠졌고요. 그때 이제 제가 떠올랐던 게 저는 음식을 다루거나 요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이제 그 전공 공부도 했지만 그와 별도로 이제 학교 밖에서 음식 관련된 여러 가지 요리도 배우고 그런 것, 푸드 스타일링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외식업체에서 마케터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음식 전문 그런 잡지에서 기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음식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외식업계에서 이제 마케터로 할 때는 이것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이제 유혹해서 이것을 잘 팔아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건강한 먹거리, 과연 건강한 먹거리는 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선택할 때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외국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우 푸드라는 그런 시민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소비할 때 농업 그리고 환경, 건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소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이제 주창하면서 다양한 시민 활동을 펼치는 그런 식문화 운동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 국제 슬로푸드 협회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협회에서 세운 미식과학대학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요. 이곳에 가서 저는 이제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슬로푸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슬로푸드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런 시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가장 이제 우리의 음식 소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음식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소비자 식생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식문화들을 조금 더 이런 상업적인 식문화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했고, 그 활동들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저도 식생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식생활 교육 전문가가 돼야겠구나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직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이제 푸드 포 체인지라는 이제 오가니제이션을 창업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 전문가 푸디케이터를 창직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과정 속에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창직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알고 시작한 거는 아니었지만 2009년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한국에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이런 조례, 각 지자체에서 식생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조례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식생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진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책적인 바탕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이런 창직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가족들이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이 무엇이고 뭐 그런 음식 요리법, 전통 요리법이 전수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밥상에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맞벌이 뭐 이제 그런 입시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는, 다세대가 모여서 밥을 먹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에서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이런 푸디케이터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한 기업에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좀 좋은 식생활 교육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과 이제 저희가 MOU를 맺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푸디케이터라는 직업이 창직이 되고 사단법인 푸드 포 체인지라는 것이 이제 창업이 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어려움, 항상 이제 창직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직도 푸디케이터, 식생활교육 전문가라는 분야를 잘 알지 못하시고요. 심지어 저희 그 부모님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기, 상당히 이해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수요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또 제가 이제 창직을 했지만 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보니까 또 일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런 창직을 이어나가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7월에 저희가 창직과 창업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7월에 들어서 이제 5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그 사회적인 그런 음식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고, 보다 나은 이제 음식 문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 5년간을 또 저는 꿈을 꾸고 오늘부터 이제 7월부터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의미 있는 식생활 교육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그런 그 수혜자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그 음식 소비자들이 선택한 음식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농업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앞으로 5년간을 꿈꾸면서 지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드포케이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같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우리 반려동물, 아까 우리 전문가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우리 펫츠 OMP에 여기 우리 성기철 과장님 오셨는데 이거 굉장히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대표님은 해외에 출장 가시고 또 다른 분이 또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또 바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을 모셔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동물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기철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동물재활공학사로서 이제 국내 최초로 동물 전문으로 의족 보조기를 제작하는 이제 펫츠 OMP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기철 과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이제 펫츠 OMP와 동물재활공학사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창직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과정이 있었고 한지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저희 펫츠 OMP를 좀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직 계기와 배경, 그리고 동물재활공학사가 하는 일, 그 운영 과정과 애로사항, 정부 정책적 지원 요망사항과 향후 계획, 그리고 창직에 도움이 되었던 사회 경험 및 조언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펫츠 OMP는 이제 방금 이제 소개드렸듯이 장애를 가진 이제 동물들을 대상으로, 사람도 이제 다리가 절단이 되거나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지시면 그에 맞는 이제 보조 장치를 이제 하잖아요. 그렇듯이 동물에게 그런 이제 보조 장치를 이제 제작을 함으로써 모든 반려동물들이 더 나은 재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대표님 직접 뵙지는 못하시지만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는 분이 저희 이제 펫츠 OMP의 김정현 대표님이고요. 대표님한테는 이제 특별한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제1호 동물재활공학사라는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창직의 계기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키우던 이제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그 고양이가 이제 문틈에 다리를 이제 찧었는데 이제 뒷다리가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 생각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나중에 이런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땐 생각만 그렇게 하셨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할 즈음이었대요. 그때 이제 유튜브에 이런 이제 돌고래인데 꼬리가 잘린 이제 돌고래에게 꼬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동물 재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김정현 대표님은 이제 사람 그 의수족 전문가고 그에 관련한 이제 국가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관련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 사람의 그런 이제 소외된 장애를 가진 이제 사람들에게 외초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진짜 사람은 이렇게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면 병원에 가거나 재활을 치료하는 것이 이게 되게 일반적인데, 동물들은 대부분 이제 안락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년 전부터 이런 이제 동물 재활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이제 해외 교육 연수가 있다는 정보를 이제 들으면서부터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과 가지고 있던 관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이제 마이펫 브레이스라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이제 동물 전문으로 이제 이런 의수족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연수를 받고 기술 제휴를 맺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츄엠피 그리고 동물 재활 공학사라는 직업을 최초로 이제 이렇게 시도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창직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과연 동물에게 누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고가의 장치, 그리고 누가 과연 이걸 해주겠냐, 과연 전망이 있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건 이미 미국에선 선진 문화에서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그 현실을 보고 이거를 이제 시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많은 수의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와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런 동물의 재활을 돕고 이런 장치를 제작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또 창직과 창업, 현재로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활성화가 된 데는 이런 반려동물 시장이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며, 지난 이제 전기 대비해서 현재 이제 7월달 이제 통계인데요. 거의 이제 뭐 6배까지 성장한 분야도 있고, 거의 뭐 100%, 50%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이 시기와 맞물려서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또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이제 직업을 또 선택할 때 또 이 직업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천재교육이라든지 어떤 드림 주니어라는 이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 직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이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그럼 동물재활공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궁금해서 여쭤보시기도 했는데요. 그건 아마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면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재활공학사가 하는 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의 기반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래 이제 보조기와 의지를 만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고객, 수의사 및 동물재활 전문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베이스는 어쨌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재활공학사가 하는 일은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에게 보조기나 의족 그리고 휠체어 등을 제작하고 치료해 줌으로써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할 수 있는데요. 생각 외로 이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긴 하는데, 이 자리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시면 바닥도 미끄럽고, 강아지들이 사실 이제 원래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발생하는 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이제 다리를 절거나 갑자기 다리를 못 쓴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방치하는 경우나 병원에서도 어떤 딱 대안이 없는 상황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의 어떤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보조장치를 제작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부상들이 이제 재활치료를 통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그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라면 어쨌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기술들이 반려동물에게 맞게, 환경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접목이 되고 응용이 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환부를 본을 뜨고 그 본을 토대로 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부를 정확히 어떤 이제 진단하는 것, 보행을 보고 판단하는 관찰력, 그리고 어떤 이제 제작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그 질환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강아지다 보니까 사람이랑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 강아지의 성향을 판단하고 강아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의수족을 만드는 기술력이 어떤 일단 철제적으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반려동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들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또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런 또 반려동물이 다치면 보통은 많이 걱정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이제 배려심, 어떤 이해심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보조기, 저렇게 이제 다리에 끼우는 보조기들 많이 다쳐요. 이제 사람도 이제 아마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축구하다가 이제 십자인대라는 인대가 많이 이제 다친다는 걸 이제 좀 많이 아실 텐데요. 강아지들이 이제 생활하는 환경이 워낙 이렇게 험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미끄러지고 다치는데, 보통은 이제 거의 수술을 하거나 그냥 뭐 그대로 방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재활 보조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회복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휠체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또 디스크가 걸려서 이렇게 다리가 마비되는 강아지 친구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다리를 이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제 대소변 문제도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프고 산책을 또 못 가니까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휠체어, 다리가 이제 되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휠체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날개를 달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이 휠체어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리가 되어주고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직, 그리고 이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로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개념들을 너무 생소한 부분이고 사람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강아지한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자체가 일단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이해시켜드리고 설명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이 제작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이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거를 이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체계를 하나하나 잡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과 동물병원이 이제 하고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나서서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이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맞춤으로만 저희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꽤 고가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로서는 이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이제 동물농장에 출연했던 이제 오봉이 같은 경우도 뒷다리를 못 쓰는 친구였는데 이 휠체어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가 저희를 이제 알게 되시고 이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이제 보호자님이 행복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저희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탤런트 조윤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강아지를 이제 지나치지 못하고 구조해와서 그거를 이제 SNS에 알려서 널리 화제가 돼서 이 강아지가 이제 어떤 후원을 받아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저희까지 이제 연계가 돼서 휠체어를 이제 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저희도 보면서 이게 참 많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계속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알려지는 게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어떤 후원 캠페인, 어떤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제 대상을 선정해서 매달 어떤 일정 수를 이제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좀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홍보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 요망사항이라 한다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이 좀 제도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이 아직 제도화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도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 분야뿐만 아니라 세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창직도 더 연계돼서 많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패치OMP에서는 향후 이제 계획이라 한다면 일단은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이런 제품군들을 대중화를 시켜서 이제 기성화, 다양한 이제 케이스에 맞게 또 조금은 단가를 낮춰서 좀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성화를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교육, 더 양성해내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에게 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으로는 창직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정보 수집의 과정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게 워낙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고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분별한 정보보다는 거기서 정보를 선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선별해서 그 경험들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 어떤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인드와 또 이런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지를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오면서 가장 먼저는 이제 저희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인도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의 힘보다는 정말 이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과정이 다 인도되었다고 저희는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고 이 자리에 온 이제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경험들이 또 밑바탕이 돼서 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직 성공 사례로 아름드리 나무 김동화 공동대표님께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웰다잉 문화와 4차 산업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김진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보면 이성아 대표, 아마 이 두 분이 공동대표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김동화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동화 대표입니다. 제가 발표 울렁증이 좀 있는데 다행히 앞서서 김진수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참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편하네요. 작년에도 창직 관련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제목이 성공한 청년 창직가였는데 굉장히 낯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매출이 없어가지고 대출도 못 받고 월세도 못 내서 맨날 허덕이고 있는데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다른 좋은 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를 섭외하시려던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 해도 용하세요라고. 네, 참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었고 또 힐링이 되었습니다. 또 3년 내 청년 창업 폐업률이 이렇게 70%가 넘는다는 뉴스를 보니까 또 그것도 사실인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버티고 있는지 지금 저희 현장에 대해서 좀 가감 없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아이템은 보다시피 웰다잉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웰빙은 잘 아시다시피 잘 먹고 잘 지내자라는 말인데요. 웰다잉이란 이 웰빙의 연장선으로 지금 웰다잉 저 말 그대로 죽음을 좋은 방법으로 잘 맞이하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8월부터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해가지고 연명의료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게 되어서 지금 관심이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준비된 죽음은 뭐 유산 상속,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이들에게 어떤 추모의 매개체가 되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뭐 한 예로 부모의 유언에 형제들이 재산 분쟁을 끝내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녀는 또 자수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소중한 이의 마음속에 큰 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렇게 유언을 영상으로 담아드리고 어떤 법적 효력이 발휘되도록 이렇게 유언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드리는 저 상품이 바로 메시지 필름이라고 저희가 명명 지었고요. 저희는 메시지 필름 제작자, 그리고 또 유언 영상 제작자로 이렇게 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실제 메시지 필름의 캡처본과 또 저희 아름드리 나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어떤 유언 영정 사진이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통상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에 맞춰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풍을 오신 듯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서 그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시지 필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이동하기 전에 이제 그 눈물이 터지신 이제 말기암 환우분이신데요. 그 울고 있는 아빠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9살짜리 딸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날짜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이제 메시지 필름을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가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방문이 꼭 이제 진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을 체감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럴 때마다 또 처음에는 저희가 꼭 저승사자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했고 그런 좀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 찍으신 분들이나 또 남으신 가족들이 나중에 너무 고맙고 귀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명절 뜨면 막 한라봉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계기는 4년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작은 영세한 상업 영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사무실 옆에서 어떤 상담 일을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유언장을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장면을 찍어서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일단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또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 어머니도 계시고 친구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그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제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갑자기 아버지의 부재가 좀 간사하게도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제 지금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입장을 좀 바꿔보게 되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던 중이었는데, 그 순간 이제 유언장 낭독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희 아버지도 또 영상으로서 웃음이나 뭐 표정, 그런 메시지를, 그런 분위기를 담아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저에게 남겨주셨으면은 어떤 어렸을 때 그 성인이 된 그 과도기의 제 방황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 그러니까 젊은 부모분들이 저희한테 메시지 필름을 남기실 때는 그러니까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남기세요. 자녀가 뭐 유치원에 입학할 때,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 그리고 뭐 성인이 됐을 때, 결혼할 때 등등등 그때그때 따라서 보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겨드립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는, 저는 항상 뭐 지금도 작가가 꿈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들으시다시피 어떤 일반적인 인터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교육과 어떤 경험, 상담 능력 등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R&D 기간을 지금 호스피스 봉사나 또 각당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뭐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가졌는데요.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저희 스스로 R&D 기간을 가졌어요. 창업을 결심하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무엇보다 SBA에서 진행한 청년 천 프로젝트라는 서울시 프로그램 덕분이었는데, 잠시만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창업 프로그램 덕분이었는데,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장비를 마련해서 자금이 다 바닥난 상태에서 그래서 사무실을 내주고 전기세를 내주고 뭐 이렇게 지원비까지 주니까 저희에겐 뭐 오아시스 같았죠. 그리고 사업 초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가 막막했는데 거기 안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을 통해서 사업의 개념도 잘 잡을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떤 그 냉혹함도 저희가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이 천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 천 숫자 말 그대로 그 스타트업 1000팀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10%만. 그리고 그 1년 뒤에 다시 또 10%만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팀 중에 1년 뒤에는 100팀만 재계약을 하고 그 1년 뒤에는 100팀 중에 10팀만 재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차에는 이제 그 마지막 10팀이 지원을 계속 이어서 받는 어떤 그 서바이벌적인 형태죠. 저희 매출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도 다행히 있던 다른 부분들에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많이 높았는지 3년 차까지 지원을 정말 감사하게 마쳤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사무실 지원이고 고령화 사회지만 또 죽음 문화는 이제 강하게 터부시되고 있고 상품은 또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획한 것은 많았지만 이제 자금이 아예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비가 없어서 뭐 워드프레스를 독학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웨딩이나 홍보 영상 그리고 광고 영상들을 다시 수주를 받는 상태까지 이제 이르렀죠. 사실상 이제 생존을 위해서 눈을 좀 이렇게 돌리게 된 거죠. 과거로 집중하지 못하는 형태가 된 건데요. 뭐 거기서 이제 밥도 직접 그 좁은 사무실에서 원래 그 경비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직접 해먹고 이제 그렇게 근근히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사진은 저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팀 중에 이제 100팀이 되고 100팀 중에 10팀이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 말은 1년 뒤에 이제 900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그 중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나가고 뭐 독립하고 그러는 팀들도 많지만 사실 1년 동안에 어떤 그 자리를 잡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재계약이 뭐 이렇게 7월달 정도인데 한 7월달 그 재계약 한 2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쓰레기가 저렇게 차요. 그러니까 하루에 분리수거장 그 청소하시는 그 시간이 하루에 2차례 아침 저녁인데 청소할 때마다 저렇게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그 실패한 몇백 팀들이 매일매일 2주 동안 내놓는 쓰레기들이에요. 그 쓰레기라는 것들은 다 아이템들이죠. 뭐 가죽 공예 제품도 있고요. 뭐 액세서리, 뭐 폰 케이스, 옷, 뭐 병따기 장식품, 세안용품, 모니터, 뭐 프린터, 뭐 가정 다 버려져 있어요. 다 쓸만한 것들이. 그래서 함께 있으면 함께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와 괜찮다라고 생각한 곳들도 다 상품 엠블럼이 통째로 버려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쓰레기통으로 향해버린 그 1, 2년의 노력의 성과가 또 너무나 안타깝고 저런 현재 그 창업 생태계의 냉혹함을 이렇게 목도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저 장면은 항상 떠오르면서 저에게 채찍질이 되어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때 주워온 것들을 이렇게 뭐 안경수건 이제 박스들도 지금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떠오를 수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템 자체가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이고 터붓이 되던 것들이다 보니까 참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출이 없으니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이 없으니 너희는 지금 틀리게 가고 있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잣대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른 창업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분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시는데 막 창업한 대표님들이 나와서 뭐 투자 유치하고 수주 받았고 팔로 확보했고 뭐 대규모 홍보하고 진행사항 막 발표하는 걸 들으면은 와 저희는 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교육만 받다가 끝나는 건 아닌지
차라리 뭐 비영리로 이렇게 해서 후원금만 기대할까? 대체 우리의 수익 구조는 왜 이따위일까?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사업 정체성이 계속 이제 혼란이 오고 있던 시기에 이제 그런 와중에 참 감사하게도 어떤 창업 코치 중 한 분이셨던 지금 그 한국 소지능협회 이기현 이사님께서 그때 창업 코치 중 한 분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저희에게 창직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저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는 그 말에 당장 가시적이어야 하는 이런 창업들의 잣대가 저희한테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라기보다 창직이란 큰 틀을 어떤 그 작은 창업의 틀에서 진행하려니까 좁고 부딪혔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예전에는 창업의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 아름드리나무의 직원이 몇 명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살 길에 먼저 좀 집중을 했었는데, 창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서 생각지 못한 활로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이 다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먼저 메시지 필름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웰다잉 문화의 확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 웰다잉 뉴스라는 언론을 뜻있는 분들과 함께 얼마 전에 런칭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었는데요. 아직은 서툴지만 또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의 호평과 도움을 받고 또 죽음 전문 언론 매체로서 또 앞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활약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좀 그런 죽음 전문 언론 매체라는 말이 네, 메시지 필름을 촬영하면서 또 편집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또 할 예정입니다. 특히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 40세 이상, 또 7, 80세까지의 시니어 인력들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에는 거의 다 어르신분들이고 거의 다 그 전문 교육을 받으시면서 거의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된 상태세요. 상담 자체에서도 굉장히 능력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기술을 더하고 저희 메시지 필름에 교육을 해서 직업적으로 실버 인력의 활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죽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현재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자살률이 저희 전 세계 1위인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말 올바른 죽음 교육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협회 설립, 민간 자격증 등 그런 것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웰다잉 뉴스를 후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중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에 활발히 쓰이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요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왜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해킹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 기록 시스템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공증 시스템과 어떤 공유 시스템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화폐뿐 아니라 문서, 동영상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유서를, 그리고 메시지 필름을 보관하고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다음 카카오나 롯데카드나 신한생명 등등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K체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개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또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또 하나가 K체인과 함께하는 그중 또 하나가 기부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종 이제 기부 단체의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기부 방법이 번거롭다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의 종종 복지관 등의 강의를 나가면 어떤 가난한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한사코 영상 남기기를 꺼려하세요. 본인이 지금 이 지경인데 누구한테 뭘 남기냐, 폐지를 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들 하십니다. 그분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실질적인 도움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착안이 되었고 때마침 같은 뜻으로 K체인에서 진행하던 플랫폼이 있어서 함께 기빙 와이어라는 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주변에 기부받을 만한 사람을 제 주변에 기부받을 만한 사람을 대신 찾아주고 직접 가서 이렇게 RFID 결제처럼 이렇게 카드만 대면 기부가 되는 형식입니다. 저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 버전을 제작하고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창직이란 틀로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시도하고 만들게 되었는데요. 정말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의 어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기술과 접목한 저희 아름드리 나무의 이렇게 앞으로의 행보를 또 이렇게 지켜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취업 아카데미 창직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의 김선미라고 합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짧게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는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창직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부터 많은 분들이 많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현장에서 그럼 과연 이 창직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현장 스케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제가 준비했던 사항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창직 정부 지원 사업은 앞서 김희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용노동부에서 각 대학과 처음에 창조 캠퍼스를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청년 취업, 청년 인턴제 등 그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되다가 산업인력공단의 청년 취업 아카데미 내에 창직 과정으로 흡수가 되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의 창직 과정만이 지금 지원 사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3번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네. 앞서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시작된 거는 2013년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 창조적 역량 인재 양성 과정 시행으로 인해서 실시가 되다가 창직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명이 바뀐 거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전체적인 건 정부의 청년취업 대책으로 시작이 됐고요. 기업과의 맞춤형 과정으로서 창직 아카데미 내에 있는 특화 과정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팀 프로젝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창직 과정입니다. 앞서 저희 사례 발표하셨던 우리 대표님들이나 그 세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강하시고 창의성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는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이 1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들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토익을 점수를 올리러 학원에 갈까? 아니면 다른 자격증을 딸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어른들의 목소리를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이런 그 정부 제도들이 좀 필요한데 그 제도들 중에 유일한 것이 아마 지금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의 창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원래 기업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기업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이 뿌듯한 순간이 제가 어워드를 끝내고 학생들하고 마무리를 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그 성과를 가지고 행복해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 때,
저는 1년 농사를 참 행복하게 잘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직 과정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창직 과정 운용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전체 저희가 진행되는 시간은 총 학생들에게 진행되는 시간이 200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200시간 가운데서요, 28시간은 의무 공통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희와 같은 운영기관들이 학생들에게 2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172시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팀 형태로 회의도 하고 실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 조사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도 찾아가고 그런 활동들을 전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간에 저희가 한 번 더 중간 평가를 하게 되고 이후에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멘토단과 멘토단들이 다듬어 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들 사례 세 가지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 프로세스대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창직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렇게 완성도를 높인다는 거 외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신다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단계까지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들을 저희는 지금 1년 내내 함께 밟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총괄 지원은 산업인력공단 노동부가 하시지만 저희 같은 운영기관들의 역할도 있고요. 중간에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과 각자 그 팀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에서는 3명에서 7명까지 팀들이 있는데요. 각 팀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워드까지 하게 되면 11월 말까지 거의 8개월에 걸쳐서 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사실은 창직 사업이 잠깐 주춤해서 1차에는 사업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걸 많이 기대했던 학교들에서도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잠시 제가 연도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산성 공부의 상황이고요. 창직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건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 팀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 내지 7명까지 가능한데 보통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4년도에는 750명의 학생이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140명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추가적인 운영기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창직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게 우리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저희가 실제로 활동했던 영상을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처음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28시간 의무 공통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중입니다. 보시면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학교별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잘 보이는데 자기 아이디어를 막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보시면 아까 또 펫과 관련된 게 이슈였지만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통교육 과정 내에 아주 초반의 작업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저희 멘토님들이 그 이후에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팀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중간 평가 단계인데요. 본 팀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실제 기업에 있는 인사 관련된 분들이에요. 저희가 한 20명을 모시고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어요. 꼭 창업만이 기는 아니잖아요. 창업도 있으시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두드림을 했었고요. 이거는 최종 어워드 전에 또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서로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네, 이게 두드림 과정이 실제 기업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을 받았던 친구고요. 아까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어워드 장면입니다. 이게 11월 이제 거의 끝 무렵에 1년의 농사를 했던 부분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나중에 되면 막 울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제 15년도 영상이고요. 이후에 16년도, 17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1년 동안 끌고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서 이 창직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들이 계속 변화되어 가지만 그것들이 경험치로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교들은 이 창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실제로 어떤 실내 디자인 관련된 팀이었는데요. 저희랑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디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맨 마지막에는 실내 보육 공간 디자이너라는 것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뭐가 좋았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대요. 저희가 또 교육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말로써 하지 말고 실제 어른들을 만나보아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문가들을, 회사를 찾아가는 전문가를 찾아가듯 부딪혀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머뭇머뭇해요. 하지만 그 미션을 주면 아이들이 어렵지만 꼭 해결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시장 분석이라든지 아이디어로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간에 저희와 같은 운영기관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써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A부터 Z까지에 대해서 옆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 운영기관들의 역할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들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많이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되어서 어른들이 안아주면서 그래 괜찮아,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이 경험들이 나중에는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취업이 됐던 창업이 됐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라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저희와 같은 운영기관이나 멘토님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혼나고 친구들끼리 고민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도 과연 될까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부딪히면서 괜찮다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자존감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